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FD 포드파 골데이터 3월 20일까지 칼렌더 데이로 오늘 D-8일이 남아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또 계열사 추가 주식 매입이 또 이제 기사가 되었는데요. 커미트먼트 컨트롤 강화 전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보합세로 78,5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이제 2주도 채 안 남아 있는, 그래서 아침에 기사들이 계속 이제 HLB 관련되는 검색조회도 높아가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는 이제 HLB 쪽에서는 항상 이제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로 나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HLB D-Day가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DA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 작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다. 미 동부 시간으로 20일,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 21일, 보통 이제 뭐 저녁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날 이전에도 언제든지 남아있는 일정상에서는 FDA 결과를 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작년 5월 17일에 그 CRL을 받고 난 다음에 한가 이제 2번 맞고 4만원대로 반토막 났다가, 올해 2월달 최근에도 이제 그 97,000원대까지, 요때가 이제 에즈모 이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로 간암 이제 등재 관련되는 부분으로 97,000원대까지 오르는 등 뭐 이제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등락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3월달 38회차, 뭐 39회차 전환사채 물량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발행할 때마다 3개월마다 리피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향 리피싱, 떨어지면 하향 리피싱, 요렇게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FDA 어떤 결과에 따라서 승인이냐 아니면 다시 또 CR 레터를 받느냐, 이런 어떤 둘 중 하나로 다시 한번 보완 요구가 나올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위드 드로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값이 임박해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HLB는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투트랙으로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승인 이후에 3분기 뭐 한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으로 2023년도 이제 중국의 이 그 준시바이오로직스 FDA의 중국 PD1 쪽에서는 가장 먼저 록트로지가 10월 달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출시가 2023년도 1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짓인데, 뭐 9월 정도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출시가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 요 기간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뭐 빠른 데는 한 달 만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면 1년 뒤에 뭐 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과 이후에 승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3분기면 7월달, 8월달, 9월달이니까 9월 정도니까 6개월 이내에 출시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준비를 한다. 그만큼 투트랙으로 자신감 있게 한다는 말은 이번 결과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의 어떤 실적은 신약 개발 전까지는 실적이 뭐 그렇게 볼 게 없고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인 어떤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사들의 특징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임계점이 있다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요걸 이제 소위 말해서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상업화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 펀더멘탈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까지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지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진양곤 회장의 계열사 주식 매입이 또 이제 기사가 되었죠. 예, 보시게 되면 진양곤 회장이 추가로 또 이노베이션 주식 3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1월 달에도 이제 10만 주 매수하고 난 다음에 4회에 걸쳐서 26만 주 넘게 일단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10일 날에도 38,000주를 장중에 매입했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처음 매수하고 난 다음에 11회에 걸쳐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바이오스텝 보유 주식 수는 한 43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쪽에 이제 인수된 HLB 제넥스 같은 경우에도 18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계열 종목에 대한 어떤 장내 매수가 꾸준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계열사들의 어떤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어떤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요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예, 커미트먼트.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게 뭐 영어로 보게 되면 뭐 어디 헌신한다. 예? 뭐 어떤 도덕적인 의무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커미트먼트라는 말은 진양곤 회장이 항상 이제 이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한 주도 팔지 않았다. 예, 끝끝내 성공하겠다. 주주와 같이 이제 윈윈하겠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신념에 이제 장기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커미트먼트를 강화하는 부분들을 최종 승인 전에 작년에는 IR을 전국적으로 영업점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계열사들의 종목들의 이제 현물 매수를 꾸준히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신뢰 자산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주주 가치의 어떤 재고라든지 책임 경영 이런 것들을 앞장서고 있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금액을 투하한 건 아닙니다만 합쳐 보면 이 규모도 뭐 작지 않습니다. 이제 전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진까지도 주식 매입을 하는 책임 경영, 주주가치 제고, 이제 신뢰 확산, 이런 커미트먼트 컨트롤 강화 전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문정한 HLB 바이오스텝 대표이사가 1만 주, 김종호 사장이 3,000주, 이노베이션의 김홍철 대표이사와 표창미 부사장도 25,500주, 12,333주, 그 다음에 제넥스의 김도현 대표도 1만 주 넘게, 김유중 대표이사도 1만 주 넘게 장내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책임 경영. 국내의 어떤 기업들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HLB의 어떤 기업의 특성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도드라진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5%.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주 중에서는 1월달 이후 베이진사가 50% 이상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이 딥시크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좀 전 세계 시장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유독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좀 흐름을 좀 탔다가 이때 이제 AI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틀 양봉을 하고 그 자리까지 지금 다시 한 2주 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홍콩 이제 2차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 부분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른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241주였고요. 결국 에즈모 1차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면서 300만 주 정도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50만 주대까지 이제 줄다가 다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현물 매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300만 주대로 다시 거의
그 3월 10일 기준, 이번 주 월요일 기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어떤 부분에서 공매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이번에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이 오늘은 훨씬 많았습니다. 체결보다 10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이제 미증시의 어떤 이제 급락에 따라서 좀 압박을 느낄 수만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들도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 HLB도 좀 강한 반등을 보여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 장중에 이제 11시까지는 81,000원대, 그러니까 8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회복하면서 올라갔다가 이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합권에 끝났고 거래량 자체가 일단 100만 주 언더로 끝나면서 거래 부진이 수급에 영향을 미쳤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 아침부터 이제 창구 쪽에서는 삼성이 이제 매수를 주도했습니다만 신한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뭐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멜리린치라든지 외국계 창구는 오늘 좀 뭐 등장하지 않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장중에는 5일선 부분에 저항을 맞으면서 위아래 꼬리가 있고 몸통은 작은, 그러니까 플랫형으로 그냥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뭐 78,000원 이야기는 계속 해드리는데 여기는 더 이상 깨면 안 되는 라인이다. 여기는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향성을 이 월요일 날에 밑꼬리 연봉 이후에 이 부분을 제압하는 양봉이 장중에는 양봉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윗꼬리가 있는 도치성 캔들을 만들면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양봉을 형성하면서 최소한 이 85,000원대에 붙여주는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8만원대의 어떤 기본에서 이제 기준되는 양봉을 만들면서 다음 주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에 이 부분들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흐름을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